스타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예, 우리가 꿀잼, 명품 보이스, 하트 유발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평이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꿀잼 김광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트위터에서 서로 주고받은 멘션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어. 원래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 검색해보거든. 아, 꼼꼼해. 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건데, 야 말도 마라. 시사정비소에서 김광진은 자신을 꿀잼 김광진입니다 하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말하더라. 그래서 중지하고 안 들었다. 이랬더니 그 다음 분이 난 직접 들었다 그 멘트. 그랬더니 다시 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그 집 부렁하지 말라 했다. 근데 진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으십니까? 꿀잼 김광진 얘기하시면서. 저 요즘 꿀잼 아니에요? 아 이분들이 많네. 경악한 이유가 있었네. 왜요? 하트 유발자님. 아 어떻게 저는 충분히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원래 하트 유발자가 아니라 하트를 주식으로 이게 맞아요. 처음 이름이었거든요. 그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응? 요즘 발명은 좀 그와 비슷한 걸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 삼행시. 아 삼행시 우리 네. 그 발표는 다음 시간에 그 시작할 때. 그래서 자신의 별명 요즘 뭐로 굳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뭐 자꾸 나한테 식충이래 사람들이. 나 이거 식탐도 없는데. 아 이미지 좀 쇄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명품 보이스를 딴지 거는 사람은 그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빠졌거든요, 사실. 네. 근데 계속 사람들은 잘 안 듣나 봐, 방송을. 계속 빠졌다고 그래. 아 왜 장국이 안 나오냐? 장국이 그러게. 매번 나오거든요. 근데 말을 잘 안 해. 왜 사람들이 방송을 예. 듣는데 안 들은 것처럼 느끼게끔 하세요. 그냥 저를 뽑아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그냥 없는 걸로 그냥 이참에 없어져라 이런 거 말을 아니에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장 추임새라도. PD님이 이게 중간에 필 받으면 들어오는데 음. 사람들이 처음에 한 번만 눌러보고 나가버리나? 그러니까요, 시작만 하고? 진짜. 앞부분에 별로 안 해. 아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1분에 한 번씩 추임새라도 넣으세요. 아무거나 뭐 멍멍 이런 거라도 멍멍. 아무거나 뭐라도 하세요. 네. 없는 줄 알잖아. 사람. 싸가지 알겠어요. 이런 거라도 한번 네. 하지. 오케이. 자, 그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을 것 같고, 근데 주말 동안 우리 올렸던 에피소드의 반응이 꽤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막 공유해간 그 SNS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네. 다 다시마 논쟁, 아, 맞아요, 너구리에서의 맞아요. 다시마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이 논쟁을 가지고 엄청 음.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먹힐지 몰랐어요. 솔직히 이 얘기 그 의원님이 그 페북에 올렸을 때 도대체 왜 이런 걸 왜 올리실까? 나는 여기서 그 얘기를 꺼냈을 때도 도대체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냐 막 이랬었는데 근데 가장 핫해요. 맞아. 근데 제가 요즘은 필 받아가지고 어디 모임 갈 때마다 그걸 물어보거든요. 먹냐 안 먹냐. 근데 그 우리처럼 네.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먹는다고 하는 집단이 없어. 오. 우린 진짜 합이 잘 맞는 거야. 너구리로. 진짜 이런 집단이 없다니까. 직설 가서 물어보세요. 그럴까요? 이따 올라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직원들은 먹는지 안 먹는지 진짜 물어봐. 그걸로 직원 평가하세요. 뭘 먹으면 먹는 사람. 먹으면 그나저나 먹는 얘기 하니까 피디님 백수된 지 이제 한 2달 가까이 되죠. 네, 맞아요. 2달 되는데 갑자기 슬퍼지네요. 우리가 광고로 먹여 살려주겠다. 네, 맞아요. 우리 믿고 나와라. 괜찮다. 우리 10위권 안에 20위권 들어가면 팟캐스트 광고가 막 줄을 선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저 그렇게 믿고 왔는데 광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사세요? 몇 달째 그냥 숨만 쉬어요. 맞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빨리 편집. 광고가 필요하죠. 근데 확실히 장 PD님이 안색이 좀 달라졌어. 그때 막 나왔을 때 그 그쵸. 초롱초롱하던 그 눈빛이 지금 눈에 총기가 사라지고 점점 사람이 흐리멍텅해지면서
총기 언제 돈의 힘인가요? 돌아오나요? 네, 그냥 좀비 같이 걸어다니죠, 뭐 요즘엔. 여러분 우리 그 시사 정비소에서 장 PD님의 이 꿀 목소리 이거 계속 들으시려면 저희에게 좀 광고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광고주분들. 네. 에피소드 후원금이라도. 근데 어제 제가 사드 녹음 하나 했었잖아요. 네. 에피소드로. 그래도 내 전문 분야니까 꽤 사람들이 듣겠지 이렇게 네. 생각했단 말이야. 맞아요. 폭망했어, 폭망. 진짜 안 들어. 근데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뭐 아주 깊이 있고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이 요 시점에서 듣고 싶었던 거는 이게 중국 놈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진짜 우리한테 피해가 얼마나 올까? 중국 놈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뭐 이런 내용이 좀 듣고 싶었는데 우린 진짜 그 사드의 사드 그 자체를 군사 무기로서의 그 효용,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깊이 나갔던 제가 것 같아요. 나 앞으로 이런 거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분이 에피소드 후원금에 10만 원을 낸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다음에 또 해야지 이 생각을 갖고 돈 앞에 열심히. 네. 그분 진짜 저희 후기 게시판에다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제 책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7분의 전투. 7분의 전투. 네, 몇 그분은- 권 남지 않은. 그리고 그분한테는 진짜 국수 상품권 그거 들어온 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요. 감사해서 예. 진짜. 자, 쭉쭉 더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때 5% 정도 빠졌었잖아요. 네.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의 상황들이 조금 어떻게 됐을까라고 네. 하는 고민점들을 안고 있었어요. 근데 MBN에서 관련한 이제 여론조사를 3월 6일자로 냈더라고요. 이 얘기 오늘 이슈 정비에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주간 집계가 나왔거든요. 차기 대선 다자 구도를 먼저 보면 안희정 지사가 이번에도 또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5%가 떨어지고 지금 또 떨어지는 거죠? 네, 이번에는 6.3%포인트가 떨어져서 12.6%가 나왔고요. 그에 반해서 문재인 후보는 또 올랐어요. 2.9%포인트가 올라서 36.4%. 그리고 황교안 여권 주자를 보면 황교안 총리가 4%포인트가 올라서 14.9%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0.7% 상승해서 10.8% 지지율 기록했고요. 이재명 시장도 떨어졌네요. 8.9% 지지율인데 뭐 지난주보다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10%가 안 돼 버리네요, 이제. 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네.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토론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1차 네. 토론회인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사건 이후에 꼭 그것이 바로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네, 하는 걸 그쵸. 전제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바꿔 나가는 거잖아요. 같이 연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안희정 지사의 폭락이에요. 예. 네. 이거 그 대연정 선의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갈수록 이제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네. 이제 탄핵 일자가 이번 주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네, 확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 안에서,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 안에서는 우리 당의 후보가 거의 확정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들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안희정 지사나 다른 안희정 지사죠.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바른정당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지지를 좀 얻고 있는데, 네.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우리 당의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쏠림 현상과 빠짐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 지지율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안희정 지사에 떨어진 그 표를 문재인 후보와 황교안 총리가 나눠 가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2.9%포인트가 올랐고 황교안은 4%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각각 합쳐놓으면 거의 약 6%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당 안에서도 문재인과 안희정 중에 그래도 둘 다 괜찮은 친노 아닌가라고 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난주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는 그 선의의 발언
에서 확 빠져나가면서 그 5%가 거의 문재인으로 네. 휩쓸려 가버렸고 이번 주는 우리 당이 한 2% 정도 문재인에게 가고 바른정당이나 이쪽에 있었던 한 4% 5% 정도의 사람들이 황교안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 쏠림 현상이라는 게 그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로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은 딱히 뭐 감점 요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1, 2%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네. 뭐 쏠림 현상으로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 황교안 씨 지지율이 4%가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올랐는데 안희정에서 황교안으로 넘어간 표심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상되는 표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지지자 중에서 어쨌든 안희정 쪽으로 일단은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도 이제 이 순간에는 자기 당의 지지자를 위해서 한 표를 눌러줘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할 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 옮겨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이 사라진 거다. 뭐 이런 그걸 건가요? 역선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음. 그 당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굳이 황교안이나 막 유승민을 막 직접적으로 찍을 필요성까지는 잘 없으니까 네. 이렇게 선택을 해왔다가 이제는 우리 당의 후보에게도 한 표를 더 네.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음. 초래된 거겠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지층이 안희정과 안철수의 그 겹쳤던 지지층이 이제는 안철수 쪽으로 좀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 안희정, 안철수, 뭐 황교안, 유승민까지 뭐 같은 지지층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게임에서 지금 안희정이 지금 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서는.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경선이 끝나고 났을 때 안희정의 지금 가지고 있는 10% 가까운 표는 어쨌든 문재인이나 아니면 황교안이나 안철수에게로 다 분산되는 표잖아요.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분산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 되겠죠. 특히나 문재인이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도 거의 다른 사람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네. 2등으로 올라서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희정의 표가 아주 귀중한 표가 되는 거겠죠. 네. 여권 주자들 좀 보면 유승민과 남경필 지사는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에 반해 홍준표 지사가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0.2%포인트가 올라서 3.8%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뭐 황교안하고 홍준표하고 뭐 최종 경선에서 붙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김무성 의원의 출마설이 또 돌고 있어요. 이분 출마할까요? 전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려고 음. 준비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난번에 물러났을 때도 나름 멋지게 네. 물러난 거죠. 뭐 책임 아닌 책임을 지고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는 또다시 십자가를 지는 어떤 형상처럼 등장할 수 있거든요. 네. 정치적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김무성 전 대표죠. 그분은 항상 대권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항상 욕심을 부렸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두드러진 주자가 없으니까. 유승민으로 안 되겠다. 네. 나 아니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음. 지금부터 1년 전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김무성이 1위예요. 맞아요. 문재인보다 제일 더 높았어요, 높았거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착각에 그쵸, 빠질 그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보수가 선택할 카드가 없는 거잖아요. 황교안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많이들 생각했는데 네. 황교안은 뭔가 지금 부족한 것 같은 네. 거예요.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예, 네, 그리고 확답도 하지 않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적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두려움으로 있기 때문에 네. 지지자들이 힘을 실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네. 황교안이 20%대만 딱 올라서면 바로 출마할 겁니다. 근데 네. 아무리 해도 지금 20%가 안 되니까 자기도 두렵고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두려운 지금 이 상태가 초래된 거잖아요. 네. 결국은 황교안은 저는 출마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여권의 최종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같은 여론조사죠. 리얼미터 주간 집계에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네. 민주당이 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어요. 47.2% 맞아요. 기록했고요. 한국당이 1.3% 상승한 14.4%.
그리고 국민의당이 1.1% 하락한 10.7% 지지율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 적합도까지 보면 네. 문재인 후보가 46.3%, 5% 상승했고요. 안희정 지사가 26%로 지난주 대비 7.7%가 폭락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12%로 1.4% 하락했는데 이거 세 가지 지표를 다 보면 이거 뭐 민주당 경선 끝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변수가 더 있을까요? 변수는 있을 수 있죠. 변수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면 이번 주에 이제 탄핵 국면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리고 탄핵 국면 당시에도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물론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초래됐을 때는 또 그 앞에 선두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멋지게끔 맞아요. 부상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뭐 지켜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네 웬만한 사건이나 변수가 없으면 크게 뒤집힐 것 같진 않아요, 사실상. 저도 뭐 탄핵 네. 기각 정도의 큰 네. 이슈가 아니면 이걸 뭐 사실 말하기는 쉽죠. 여기서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싶은데 모든 가능성 생각해봐도 저는 뭐 5% 오차범위 이내로 뭐 그냥 문재인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분한테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라는 그 여론도 분명히 더 커질 수도 근데 있기 이제 때문에 그러면 선거 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개월 네.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안희정, 이재명, 뭐 최성시장까지 세 분은 현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업무와 이 선거 운동을 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에 또 빠지는 것은 있겠죠. 예.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만약에 기각돼서 12월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이제 개헌 문제도 좀 달라지는 게 지금 5월 대선이면 그쵸. 개헌론은 뭐 물리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만약 12월 대선이다라고 하면 이 개헌론자들이 또 어떻게 뭉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토론회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문재인이 제대로 답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파상 공세로 공격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지금은 각자 자기 얘기만 하니까 안 되지만 서로 간에 토론을 하면 내가 훨씬 더 말을 잘한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1차 토론회의 결과로 오늘의 여론조사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라디오여서 아닌 거다. TV면 된다. 네. 라고 하는 생각을 또 지금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아 내가 네. 더 잘생겼으니까 이런 건가? 근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송 녹음하는 중에도 2차 토론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저희도 고민했어요. 2차 토론을 다 보고 나서 녹화를 할 거냐 네. 말 거냐라고 했는데 사실상 1차랑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네. 묻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 서로 간에 공박하는 내용들이 네.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장단컨대 10차까지 가도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은 호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최성 고양시장이죠. 본선 네. 기장. 네. 이번에도 보면 1% 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1.6%. 그러니까 이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확실히 알렸다는 거. 100%보다 네. 더 오른 거야. 네. 잠깐 0.6%였거든. 이분은 정말 어쨌든 이 토론의 가장 수혜자가 아닌가. 최성의 재발견 네,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이분이 말실수 하나를 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그 1차 토론을 할 때 네. 사람들이 그냥 흘려서 들어갔는데 네. 김대중 정부에서 자기가 역할을 했다라고 네. 하다가 IMF 환란을 극복한 주역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네. IMF 환란의 주역 아, 이렇게 맞아, 맞아. 근데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물론 다 그런 의미겠거니 했는데 네. 자기가 당당해 나는 IMF 환란의 주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매기다 이런 건가요? 깜짝 놀랐어요. 듣다가 근데 저는 최성 뭐 이분이
없던 지지율이 생긴 거지 뭐 네. 있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뭐 이게 큰 그쵸. 의미는 부여할 수 음.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분이 좀 부각이 됐던 이유가 나머지 세 후보가 전 개인적으로도 좀 평균적으로 좀 실망했어요. 그 좀 저는 많이 기대를 했어요. 아 이렇게 너도 나도 토론을 하자 그러고 특히 그 네. 이재명 안희정 두 후보가 이거 정말 막 그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뭔가 보여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아니 이런 토론을 10번이나 해야 되나? 이거 10번 다 보는 사람도 좀 지겨울 것 같고 하시는 분들도 좀 네. 피곤하실 것 같아요. 10번이나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선관위에서 네. 정한 거니까 하게 하겠죠. 근데 저도 당 활동하면서 보면 그래도 이제 전국적인 선거나 이런 거에 꽤 관심을 갖고 다녀봤잖아요. 네. 후보 대변인도 해봤고 뭐 최고위원도 해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매번 똑같아요. 진짜 네. 똑같아.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외웁니다. 어. 우리 후보의 워딩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고 네. 상대 후보의 워딩도 다 외워져요. 음. 예를 들면 김상곤 후보는 전당대회 뭐 유세를 할 때 저 타이밍에 저 얘기를 하다가 두 발 걸어 나와가지고 배지를 떼고 뭔 얘기를 하고 막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음. 네. 그대로 똑같이 하거든요. 참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보는 사람도 이렇게 네. 참 지겨운데 하는 후보는 얼마나 지겨울까. 어. 네.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것도 진짜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네, 얘기를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이 10번만 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단체들이나 주체들이 아. 또 요구하는 것들 네. 이걸 또 응답해야 되니까 토론만 하다가 진짜 다 끝나버리는 상황에 초래되죠. 그러면 토론회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주자마다 지적을 받는 사안들이며 뭐 토론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항상 거론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나 이런 것도 보강이 되지 않나요? 보강도 되죠. 뭐 예를 들면 다른 캠프들은 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신경민 의원이 그 TV 토론 본부장이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 중심이 돼서 관련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도 백업하고 네. 아니면 무대에서의 상황들, 뭐 제스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바꿔 나가죠. 그리고 한두 번 해보면 상대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묻는지가 뻔히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굳이 이분들 이번 평점을 좀 매겨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제일 잘했고 누가 베스트 워스트를 가려보자면? 저는 피해 나간다는 건 아니고 저는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번 1차 토론회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런 토론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면서 드러났듯이 결국 최종 경선에 갔을 때 우리 당 후보자 한 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쨌든 토론을 상대 당과 이제 했을 때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더 보강해 나가고 토론을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행 연습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습 차원에서 토론한다. 연습 차원은 아니죠. 네. 네. 그런 아니요. 점에서 나중에 본선에 대한 연습 네. 차원이기도 하죠. 요즘은 아마 본선 때도 또 엄청난 토론할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것에 대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검증이 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증에 대해서 엄청나게 할 겁니다. 언론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준비는 될 것 같고요. 네, 정책을 보강해 나가는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총평해 보자면 최성 시장은 나름대로 선방했다. 네. 본인은 그 공탁금 낸 만큼의 효과는 네. 충분히 볼 것 같다. 네. 예를 들면 이분이 차후에 고양시장 했으니까 경기도지사 그렇죠. 이런 걸 네. 꿈꾸는 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안 나온 것으로는 그냥 잊혀지는데 맞아요. 네. 경기도지사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은 충분히 네.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면 이제 시간 배분에 있어서 너무 문재인과 한편인 것처럼 조금 서로 간에 한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진짜 좀 질문해야 될 것들을 서로 간에 좀 최성 시장은 네. 네.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 청취자들이 듣고 싶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물어보는 네. 네. 상황이면 훨씬 더 인기가 끌겠다. 음. 문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재명 시장은 나름대로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계속 물어봤던 네.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세 네, 문제라거나 그러니까 연관되는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 네. 였는데
너무 문재인에게만 네. 그 시간 배분을 할당해가지고 보기 안 좋았죠. 보기에 너무 네. 안 좋은 모습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첫 토론회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네. 충분히 확인할 그 의미성은 있겠다 본인 네. 스스로는. 네. 근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선거라는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상대에게만 당신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빠져들면 프레임은 네. 그쪽으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뭐 지역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 예를 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문재인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분배에 대한 관점은 뭐냐라고 공격하면 훨씬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거든요. 네. 문재인이 뭐라고 답변하더라도 다시 또 자신의 기본소득을 가지고 논박할 수 있는 네. 건데 문재인의 공약에 A, B, C 중에서 C나 D의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은 뭘 하겠다는 건데 이재명도 나름 공약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쭉 죽어버리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공격했다 멋지게 문재인을 막 이렇게 말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문재인 얘기만 네. 기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희정 지사는 그놈의 선의 발언, 그놈의 대연정 네. 이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제가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으면 빨리빨리 전환시키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빨리 퉁치고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신을 돌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리 상대가 뭐라고 질문해도 자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린 것 같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하고 주제를 넘기면 되거든요. 토론이라고 하는 스킬상. 그러면 상대가 그렇게 넘기자고 했는데 또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진짜 좀 미안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강연을 시작해버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절대로 내가 이 말을 뒤집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확신에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논쟁은 그렇게까지 원칙을 갖고 얘기해야 될 만한 상황 아니고 말 그대로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이니까 이렇게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안희정스럽지 않은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응? 안희정은 원론으로 풀어가자, 네. 민주주의 근간으로 풀어가자는 건데 대연정으로 풀자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로 풀자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은 일종의 야합으로 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안희정의 더 당당함 이런 것으로 가야 네. 되는데 대연정을 지켜내는 게 나의 당당함이다. 나의 소신이다라고 계속 버티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지지자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상대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지지자들에게는 계속 깔거리를 제공하니까 사실 좋은 거죠.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안희정의 지지자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커버를 어떻게 쳐줘 이렇게까지 하면 라고 스스로 지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지지자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는 지금 점점 산토끼 잡으려다가 그래도 자기한테 붙었던 사람들한테 자기 지지자들을 잃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냐. 안희정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을 유심히 한 번씩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문재인도 1위 주자로서 어쨌든 다수의 공격을 받고 뭘 했는데 네. 일단은 크게 문제될 만한 얘기들은 없었던 것 같다. 네. 근데 다만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에게 지속적으로 법인세 얘기를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그 면에서는 이재명이 이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 사실 저희 세금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나쁜 것 같은데 법인세 좀 올린다고 말하면 안 되나? 문재인도? 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토론 끝나고 누군가한테 질문해봤어요. 법인세는 왜 이렇게 끝까지 3차, 4차까지로 든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분 모시고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토론에서 본인의 나름 해명이 있겠지만 네. 그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뭔가 이게 뭔가 수세에 몰린 것 수세에 같고. 네. 몰린 건가? 진짜 뭐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네. 가장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다리 타기. 보셨어요? 승건이요? 아, 승건? 저는 스킵하고 봤어요. 그래요? 네. 그 사다리 타기 이렇게 대표님 잘 못하셨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안타까움으로 그러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고 네. 상대 입장에서는 뭐야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아, 지적하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죠. 네. 예. 저는 이번 토론에서 베스트를 꼽으라면 뭐 최성 후보님, 네. 그리고 워스트를 꼽으라면 좀 뭐 안희정 지사를 꼽았어요. 네. 최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뛰어난 진짜 유려한 토론 실력을 보여줬다기보다는 그냥 뭐 보편적인 야권 지지자들, 야권 유권자들, 뭐 특히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를 뭐 가장 충실하게 잘 대변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 대한 공격,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잘 대변을 했고. 뭐 네, 토론을 잘하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4등 제일 꼴찌 주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분한테는 잃을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쏠리는 그런 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를 잘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론에 있어서 이 보통의 국민들이 토론에서 눈여겨보는 부분이 네. 내용보다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법인세 뭐 논쟁에서 그 내용보다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 시장이 그 뭐 법인세 논쟁에서 약간 그 수세를 취해서 뭐 이긴 것 같은 기싸움에서 이긴 것 같은 느낌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공세를 취해서 그렇죠. 공세를 취해서 한편으로는 원래 이재명 시장이 가장 많은 그 비판을 받는 부분이 너무 공격적이다. 너무 네. 그 불필요하게 날이 서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모습을 이번에 그 단점을 좀 많이 드러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문재인 후보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계속 말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 이슈만 보면 법인세에서 문재인이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싶지만 전체적인 태도를 보면 뭐 계속 말을 자르고 자기 말만 계속 고집스럽게 반복하면서 네. 이런 모습이 뭐 너무 그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서 크게는 저는 마이너스가 됐다고 봐요. 그럼 저 이재명 시장 그거에서 첨언을 하자면 저는 기본소득이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기한테 질문이 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충분하게 자기가 어떤 정책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격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한테 기회가 왔을 때는 잘 살리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다음 토론회에서는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베스트 워스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효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성 시장은 이 사람이 남북관계 전문가구나. 그렇죠. 네. 외교 통일 분야나 아니면 이 대북 남북 정상회담에 네. 있어서 담당했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는 딱 각인시켜줬어요. 저도 사실 최성 시장을 잘 몰랐는데 그런 이미지는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그냥 원래 알던 정도 네. 수준에서 더 늘어난 것도 없고 낮아진 것도 없는 상황이고 안희정 지사는 정확하게 그 대연정 발언으로 계속 또 저 사람 그 대연정이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만 네. 또 각인시켰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호불호가 딱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법인세 이걸로 막 물고 늘어지는 것을 가지고 공격적인 상황이지만 또 나름의 본인의 말하는 정책이라는 것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정책은 아니지만 뭔가 정책 아젠다로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최성만이 유일하게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민주당 내에서 입지라든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원래 최성 시장에 대해서? 그런 거 근데 이제 없어요? 지금은 단체장으로 계시니까 네. 그렇지 중앙 정치에는 약간 여의도 멀어져 있죠. 정치하고는 좀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렇게 출마를 했잖아요. 좀 다들 놀랬잖아요. 처음에 네. 그 사람 누구야 막 누구야 이랬는데 그랬죠. 네. 이번 이런 출마 결단을 통해서 어떤 중앙 정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럼 지명도가 올라가니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분이 이제 고양시장 했으니까 경기도지사 나올 수 있겠다라고 네. 예상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진짜 속마음이 어쨌든지 간에. 네. 근데 이렇게 출마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번에 경기도에서 나오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일 거 아니에요. 네. 야, 저 사람 대선 주자야 라고 네.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지역에서도 좀 어려운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꼭 네. 도지사 출마를 한다고 음. 떨어질 거 뻔히 알아도 네. 그러면 야 도지사 후보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 나와서 우리 지역에 라고 이제 선전할 수 있거나 네. 네. 아니면 당에서도 전당대회 같은 거 당대표 이렇게 출마하면 최고위원 출마하면 다음에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나보다 네. 얼굴 알리려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충분히 효과는 보죠.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전부터 대권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시청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자기 홍보물을 만들고 계속 그 이력을 쌓아온 그래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분이에요. 모든 정치인은 다 네. 한다니까요. 야망이, 모든 정치인은 다 해요. 저도 출마할 거라니까요. 아, 네. 네, 언젠가 할 겁니다. 이거 빨리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아니 제가 어디 가서든 말하니까. 정치인이 이 정도 이런 욕심이 그쵸. 뭐 당연히 저는 저는 아주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개헌을 반대해요. 뭐냐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 내가 출마를 못 한다고. 나이 5년이 때문에 되면 5년이 되면 난 출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 안 돼요. 4년 중임제는요? 아 그건 괜찮아. 일단 3년보다 더 해야 돼. 나이가 이제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계산이 어이, 되시죠. 네. 3년으로 개헌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저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김광진을 견제하려고. 나쁜 그러네. 사람들이네. 그러네. 아, 여기서 알았네. 확실히 김종인이 김광진을 싫어해. 이분이 나가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를 워스트로 꼽은 이유가 네. 먼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에서 실패했어요. 이게 대연정 공격이 뻔히 들어올 거 예상했는데 진짜 뭐 그 이정훈보다 뭐 하나 추가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나오신 것 같아.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막 공격이 들어오면 당신 내 말 다 끝까지 다 듣고 나서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세요? 아, 그쵸. 당신 내 동영상 끝까지 봤어요? 다 보고도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네. 이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냐면 이게 저 사람 고집스럽다. 여기까지 괜찮아. 저 사람 참 고집스럽네. 뭐 이것까지 넘어갈 수 좋은 말로 있는데. 하면 소신 있네. 그렇죠. 그렇게 바꿀 네.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건드렸어요. 저게 날 가르치려거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인들한테 배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이게 계몽적인 정치인을 이게 뭐 꼭 좋은 뭐 태도라고 보진 않지만 가르치려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날 가르쳐? 넌 내 말 듣고 따라야 할 머슴이잖아. 왜 나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들어? 뭘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이런 모습이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에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죠. 네, 저도 안타까운 지점이 안 지사를 떠올리면 대연정과 협치만 떠오르지 어떤 정책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지난번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들이 이걸 나름 커버 쳐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그냥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만 했으면 넘어갈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토론 다 봤냐? 그러니까 다 봤다. 네. 다 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 안 된다. 그리고 뭐 상대 후보들이 대연정과 협치는 좀 다른 의미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협치하자라고 짚어줬죠. 하는 뜻이었냐.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정도로만 넘어가면 되는데 협치가 아니다. 네. 대연정이다. 계속 또 이렇게 하니까 진짜 깝깝하대.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가르치려는 계몽가적인 기질 그거 빼고 나머지 그냥 인간적인 면모 어떤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 자세 이런 거는 안희정 지사가 좀 돋보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토론회에서 단 한 번도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상대방 말을 다 듣고 토론에 임했던 후보는 안희정이 유일했거든요. 뭐 문재인 대표도 막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 말을 계속 툭툭 끊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 전략적이기도 한데 내가 좀 더 돋보이고자 하는 전략일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좀 바보 같다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말 다 듣고 있다가 제가 지금 대답을 해도 될까요? 라고 되묻는다든지. 네. 근데 네. 그거는 저는 진짜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약간 그랬어요. 네, 그거는 존중의 의미가 아니라 집중해서 안 들었던 것 같아. 혼자 딴 생각했다. 분명히 질문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 그걸 2번이나 물어봤어요. 맞아요. 제가 질문해도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를 2번이나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상대는 진짜 벙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보는 사람도 좀 황당했는데 근데 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도 뒷말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희정 지사는 그 뒷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보는 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말이 다 끊어졌어. 네, 이미. 맞아. 어. 그렇긴 했어. 그래서 이것을 존중의 의미였다고 느껴지지 않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일부러 그렇게 본다고 전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진짜 그 부분은 존중이 아니었어. 음. 집중 안 했어. 그래요. 넘어가죠. 어. 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의원님이 준비 중이시니까 대권 우리 모의 한번 토의 해볼까요? 집중 공격 우리가. 난 정책이 없어. 정책이 없다. 아직. 정책이 없어. 아직 없다. 그래요. 김광진이 대통령 되는 게 정책이야. 박근혜랑 똑같아. 내가 되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야.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아니면 저 질문은 나한테 했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이런 답답함 같은 건 안 느끼셨어요?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실제로 짜여진 토론에서는 별로 그런 건 없어요. 네, 해보면 저희도 당대표 선거 이제 가장 최근에 치른 선거가 저는 당대표 선거니까 네. 당대표 선거 때도 TV 토론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네. 대변인이니까 사전 원고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정리해야 되고 네. 또 뻔히 보면 상대가 뭘 물어볼지라고 하는 것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네. 엊그제 토론은 그래도 17분씩 주는 거는 꽤 길게 준 거예요. 네. 자율 토론 시간을. 근데 통상적으로 5분, 7분 뭐 이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공통 질문하고 자율 토론하고 개별 질문하고 하면 끝나요. 네. 그래서 논쟁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도 않고 사실 크게 막 하다가 막 진짜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물병 던지거나 막 중간에 나가버리거나 막 이러지 않는 이상 네. 아무 문제될 만한 건 없어요. 그리고 토론으로 뒤집어질 만한 것들도 거의 없죠. 현재의 TV 토론 형식을 빌어서는 예를 들면 네. 진짜 1대1 맞짱 토론이다. 사회자도 없다. 2시간 동안 그냥 알아서 떠들어봐라. 이러면 모를까. 4명, 5명 나와가지고 사회자 이씨 딱 정해진 시간만 서로 쓴다라고 하면 절대 뒤집어질 일이 없어요. 정말 이거를 잘 보여준 거 입증한 사례가 지난번 대선 박근혜 후보일 때죠. 그거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검증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네. 너무나 상대 그 두 사람의 실력 차가 확연히 그렇게 진짜 일방적으로 실력이 드러났던 토론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다른 얘기니까 토론에서 변별력이 있냐 없냐랑 관계없이 그 토론이 그 진짜 결과 영향을 미치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토론을 보면서 누가 더 잘하나 한번 내가 평가를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보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주장에 확진 편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토론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했어.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역시 우리 시장님 제일 잘했어. 심지어 안희정 지사 그 지지자들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쁘게 보이는 거야. 확진 편향만 계속 강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 토론 무용론을 이야기하자면 네. 저도 그렇게 큰 변별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지자들이 빠지거나 자기 지지자들이 강해지거나라고 하는 효과는 있는 그쵸. 거지지 그 표가 둘 중에 내가 잘 들어보고 선택해야지 박근혜랑 문재인 중에 누가 더 좋을까 이걸 해가지고 나 원래 문재인 지지였는데 들어보니까 박근혜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그렇더라고요. 없는 거죠. 예.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그 토론회가 끝나고 각 캠프의 대변인들이 자체적인 브리핑을 했어요. 그 결과가 뻔히 딱 보여주는 거죠. 네. 다 보면 대체로 자기 후보들이 다 잘했다고 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얘기를 하기도 그래요. 솔직히 다 거의 다 잘했다라는 평이라는 거. 네, 한번 읽어주세요. 문 전 대표 캠프 고민정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번 토론을 통해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가장 잘 준비된 후보임을 입증했다. 그리고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안희정의 원칙과 소신이 적폐청산과 그 이후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치라는 것을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대변인도 이렇게 닮아가네요. 그 다음 줄도 있잖아요. 이 기조로 계속 설명해 나가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확신했다. 아니 이 기조로 계속 설명해 나가면은 지지를 얻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어서 이제 그 이재명 시장 쪽의 재윤경 네. 대변인은 이 시장이 제일 잘한 것 같다. 싸움닭 이미지가 있었는데 정책 의제를 많이 얘기하면서 안정감 있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주고받았던 얘기랑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장님 얘기랑 완전 다른데요. 여기 싸움닭 안정감 이미지를 있대잖아요. 벗어났대. 그러니까 편집장님 싸움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대 말 끊고 막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래놓고 싸움닭 이미지를 벗어났다. 네. 이거 어떻게 보셨길래? 자, 여튼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제가 봐서는 당내의 상황들은 거의 이제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중요한 점들은 우리 당의 후보는 문재인으로 거의 이제 쏠려가면 지금 뭐 국민의당도 난리잖아요. 안철수와 손학규 그리고 천정배 중에 누가 될 것이냐 네. 경선 룰을 가지고 진짜 이분들 탈당 안 하고 있었으면 우리 당도 지금 경선 토론회는 고사하고 룰 협상도 아직 안 끝났을 거예요. 네. 계속 딴지 걸고 문제 삼았을 텐데 아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제 잘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할 것이냐 혹은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하지 않으면 그 당의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지금 바른정당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바른한국당이 될 것이냐 다시 합쳐질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까지 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1차 토론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중에 2차 토론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이제 뭐 얘기를 취합해서 들어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최성 시장에게 이제 주도권 토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로 이제 직전에 최성과 이재명 간에 이제 막 토론이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뭔가 계속 최성 시장한테 질문을 하긴 해 형식적으로는. 네. 근데 그 질문이 최성 시장에게 답을 구하는 내용들이 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15분이 지나고 나서 최성 시장이 그 사회자한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15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의응답 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서로 간의 시간을 배분할 수 있게끔 해주라. 진행을 좀 잘 봐주라. 네. 이제 이렇게 항의를 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이 다시 이제 지도권 시간을 하는데 전 문재인이 이런 정도로까지 말하는 건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뭐라고 말했죠? 방금 그 이재명 시장이 최성 시장에게 질문했던 거는 최성 시장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재명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도구로서 네. 이용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로 하셨는데 사실은 당내 토론회에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의 그렇죠. 비판인 거죠. 네. 그게 아마 1부 때 아까 이야기했던 1부 때 문재인 대표가 그대로 당했거든요. 그게 아마 같은 태도를 지금 최성 후보한테 보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1차 토론 때 그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표 말을 다 끊고서 뭐 법인세, 뭐 명목세, 실효세 이야기할 때도 따지듯이 묻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길 원한 다음에 무슨 검사도 아니고 뭐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토론 이재명 시장이 토론을 하는 걸 보면 예전에 박근혜 후보랑 그 대선 후보 토론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정희 후보랑 얘기가 있었을 때 네. 이정희 후보가 토론을 잘했음에도 그 당시에 했던 발언들 있잖아요. 사실 뭐 논리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장은 아주 좋은 분이니까. 네, 근데 그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화제가 네. 되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내가 뭐 떨어뜨리러 나왔다.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정희 때문에 졌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잘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토론을. 근데 이정희 후보가 당시에 무슨 얘기했던 정책이나 뭐 주장 논리 이런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났고 맞아요.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다 이것만 지금 기억이 남잖아. 그 다음에 네. 뭐 박정희 그 이름 뭐야? 닭깎기 봐서. 닭깎이 마사오의 딸. 뭐 네. 이런 얘기들 이것만 생각나죠. 근데 하여튼 이재명 시장 캠프에 있는 분들도 잘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네.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손해날 건 없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누차 분석한 것처럼 선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사람들이 지지를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들은 더 강하게 까주고 더 강하게 비판하고 그냥 아예 그냥 막 박살을 내버려라 좀 이런 어조를 기대할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크게 나쁠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네. 훨씬 더 지금 시기에서는 그러니까 초반에 막 들어올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최정 후보의 엔트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예,
별로 좋은 선택 카드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결국에 문재인 대표의 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승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태 스타일을 고수해가면서 두 분 똑같아요.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이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표를 가져오겠다는 어떤 전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태까지 고수했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니 이건 진짜 뭐 하나마나한 토론이라는 얘기가 저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대로 우리가 가면 안 되죠. 2차 토론 부분은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도 풀로 한번 풀 영상을 본 다음에 네. 더 깊이 있게 1차 때와 2차 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를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진짜 팟캐스트를 거의 정규직처럼 네. 하다 보니까 공부도 참 많이 해야겠다라고 네, 하는 맞아요. 생각도 많이 들게 돼요. 그리고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겉으로 그냥 신문에 나와 있는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백데이터들로 다 선관위에 공개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선관위 사이트에 가면 여론조사가 연령별로, 지역별로, 학업별로 막 어떻게 분석돼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 다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 네. 관심 있게 더 지켜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난 시간이 없어서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분석해 주라.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의 여론 추세는 어떻게 바뀌는지 네. 혹은 바른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안희정의 사람들의 추세는 어떻게 바뀌는지라고 하는 거 한번 그 지난 2달 거 분석해 주라. 이렇게 네.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잘 좀 분석해봐서 그거에 충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토론회 또 하고 있는데 저희도